안녕하세요. 데이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나오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죠. 근데 이틀간 단기간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당일 대장을 차지했던 종목이 단기간 급락이 나오면 단기 눌림을 할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눌림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반등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단기 눌림이 단순히 투매로 인한 눌림이 아닌 단기 악재로 인한 눌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악재가 뭐냐? 그게 바로 산업은행이 하나 지분을 19.5% 갖고 있거든요. 대략 20%라고 할게요. 이거를 판다고 했어요. 3%, 5% 단위로 쪼개서 매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니까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매도세가 너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그럼 하나오션, 이 악재는 내부적 악재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내부적 악재가 아닙니다. 그냥 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산업은행이 20%를 갖고 있는데 투자 잘했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주식이 증시의 주도주가 되는 데는 그만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탄생하는 데는 그 이유가 되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도주가 이탈하고 소멸하는 데는 새로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도주를 탄생시킨 모멘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시장을 이해해 보자고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이탈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이 하나옵션이라는 종목이 주도주로서 사라질 재료냐?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세력들의 손바뀜입니다. 하지만 기존 세력이 너무 큰 손이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 거죠. 알테오젠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차익 실현들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연말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해야 수익이 확정돼요. 그 확정된 수익으로 그 기관들은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조심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량의 투매가 많이 나옵니다. 좋은 종목들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하나 에어로랑 현대 로템도 기억하시나요? 이날 11월 달에 또 엄청난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때 하락했을 때 미국 방산주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 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일론 머스크가 F22 따위나 만드는 녀석들이라고 그렇게 록티드 마틴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인 전투기 이런 거구나. 기존에 있었던 방산들은 쓸모 없어지구나. 근데 그게 이 하나 에어로랑 현대 로템을 이끌었던 이 IG 넥스원을 이끌었던 모멘텀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되죠. 저는 하나오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오션이 시장의 주도주를 만든 모멘텀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조선업을 견제하고 그리고
미국이 조선업이 쇠퇴하니까 MRO 사업을 하나오션한테 맡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 간단한 군함 건조까지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는 단기 악재라는 겁니다. 이 하나오션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시장의 주도주를 만든 모멘텀, 이 모멘텀이 사라지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차분하게 이 하나오션이 주도주에서 이탈하고 소멸하는 게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단기 종목이 나오면 그 추세에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파동을 먹는 연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끌고 가서. 뭐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이 강한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단기간 먹고 빠지는 건지 안 보라는 게 아니에요. 강한 상승 추세가 끝나고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흐름은 계속 봐야 돼요. 왜?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바이오의 대장주들, 혹은 뭐 느리지만 우리나라 게임의 대장주들. 그 모멘텀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큰 기회를 줍니다.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매일매일 사고 파는데, 저는 매일매일 사고 파는 사람인데 이런 것까지 추적해야 되나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매력적인 자리에 왔을 때는 엄청난 큰 수익을 줘요. 기다리면은 정말 큰 수익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도 적당히 계속 사고 팔고 일정 물량만 남기고 계속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주도주라고 계속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방산 쪽은 단기 트레이딩도 애매한 자리고, 뭐 스윙도 뭐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을 생각했을 때 좀 누군 싸다고 하는데 이게 쭉쭉 장대 양봉을 뽑아낼 그런 종목은 지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대형주들이 주도주들이 공포에 왔을 때 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눈으로 하나오션을 바라보자고요. 일단은 굉장히 큰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의 과거를 보자고요. 차트를. 어떻게 보면 지지 저항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를 뚫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눌리고 다시 이 9만 원대 위를 트라이를 못 하죠. 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시원하게 못 갑니다. 요거는 지금 대체거래소 차트여서 그런데 이렇게 보자고요. 다시 요 구간은 어때요? 8만 원대. 시원하게 가나요? 못 가죠. 그럼 여기는 어떤가요? 여긴 뚫습니다. 여기 왜 뚫었는지 아시나요? 트럼프 장남 내일 방문한다고 하죠. 하나오션을 방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대감들. 그리고 해군 장관이랑 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에 정말 MRO 사업에 제대로 맡기려고 하는가 보다. 그걸 이제 조선소 검사하러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매출로 찍힌 게 아니라 실적으로 찍힌 게 아니라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단기간 차익이 나오기도 하고 산업은행처럼 그런 것들이 지금 단기 악재로 반영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일 와서 서울에서 뭐 기업인들을 만난다는데 내일 아마 제가 봤을 때 바로 거제 가서 하나옵션을 갈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방문한다 하더라도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 재료 소멸일 수도 있어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뭐 거기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종목의 이 8만 원대 역사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먹을 자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죠. 이 종목이 지나온 역사를 봤을 때. 뭐 지지 저항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지고 저항이고 그런 선인데 그냥 그런 거 말고 심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차트를 볼 때. 제가 차트는 심리라고 했잖아요. 그 심리 안에서 지지 저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이 우선이 아니라 그럼 7만 원대는 어때요? 반등이 좀 세게 온다. 그죠? 근데 반등이 세게 와서 8만 원을 갔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8만 원대는 사람들이 크게 베팅을 못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의 반등이 나왔지만 세 번이 왔을 때 사람들은 금붕어가 아닙니다. 하락이 나와요. 근데 그 하락이 어떤가요? 이 자리는.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죠. 지금 지나와서 보면은 이 당시에는 당연히 매수하기 무섭겠죠. 저 또한 매수를 못했습니다. 확실한 지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실적으로 찍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공격적으로 매매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손절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일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의 공포가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7만 원은 손절 라인을 잡고 좀 길게 해볼 만한 종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생각보다 길게 깨져서 물론 뭐 왔다고 사라는 게 아닙니다. 종목 추천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도주 이 종목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전략을 한번 짜보자는 거예요. 기존에 반등을 했던 이 자리에서 지지받는 거 보면 누군가는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다시 깨고 내려가서 손절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7만 원을 이제 밑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모아갔을 때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 혹은 중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주도주를 탄생시킨 모멘텀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소멸할 이유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하락은. 저는 이 주도주를 탄생시킨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를 알아야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내가 눌림이나 정말 좋은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 매력적인 자리에 왔을 때 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당일 단타 재료인 것처럼 이것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물론 처음 터졌을 땐 큰 재료죠.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 때 매매를 합니다. 근데 단기간 상승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몇 개월 끌고 가는데 엄청난 계속 영향력을 끼치는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속성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단순히 단기 추세만 하지 말고 이렇게 이 종목의 끝을 한번 보는 연습을 하라. 그런 것도 다 그러한 이유예요. 정말 수익이 크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초보자 때는 여기서 ABL 바이오 상따하고 15% 수익 내고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했다고 초창기에는. 초보자 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쭉. 모든 종목이 그래요. BH도 어제부터 매매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목이 우리가 아무리 데이 트레이더, 여러분들이 전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지만 오늘 하루 대장주 그렇게 종목을 보지 말자고요.
길게 봤을 때. 왜냐면은 모든 전업 투자자들은 마치 데이 트레이딩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각 섹터의 대장주들은 눌림을 많이 해요. 트레이더들도. 왜냐면은 이거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보다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줍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상승하고 떨어졌네. 이러고 관심 종목에 지우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의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언젠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오히려 이제는 이런 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져서 아무리 매물대가 가벼운 구간이라도 이런 윗구간이라도 수익 내기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지면.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단타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시총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하나 에어로 37조입니다. 여기서 장대 양봉이 뭐 20% 기대 못하죠. 근데 오히려 이런 곳으로 떨어지면은 오히려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는 종목이 된 거예요. 물론 뭐 방사는 저는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매매를 크게 안 할 것 같지만 뭐 한국항공우주도 있죠. 아직 밸류에이션이 부담되지 않는 방산들은 떨어지면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구간들이 몇 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도주를 탄생시킨 모멘텀, 이거를 전부 다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도주를 탄생시킨 모멘텀, 이게 사라질 때 주도주가 소멸하는 겁니다. 이런 단기 약재 때문에 소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장을 이끌게 했던 그 힘이 사라질 때 종목은 사라지는 거다. 하나오션은 후매가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에 100%는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서 손절 라인을 반드시 잡고 매매를 해야 되지만 뭐 무작정 제 말 듣고 사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저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제 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